네, 안녕하십니까. 송도 서민교 치과의 서민교 원장입니다. 치과 의사신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절개와 봉합의 기본입니다. 조금 따분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어드밴스드 임플란트를 위해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DBL과 사이너스 리프트의 성공을 위해선 수처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절개와 봉합의 기본입니다. 웨슬리 스나이스의 블레이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인공이 쓰는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15번과 12번 블레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절개를 할 때 블레이드의 각도입니다. 조직면과 90도로 만나야 조직을 수직으로 절개할 수 있습니다. 우측처럼 사선으로 조직을 절개한다면 혈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나빠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각도를 너무 세웠을 경우에는 블레이드 끝단이 골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절개를 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처럼 블레이드를 눕혀서 블레이드의 배 부분으로 조직을 절개하여야 합니다. 블레이드 적용 시의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블레이드를 눕혀서 삽입하면 끝단이 경사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직으로 세워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눕혀서 당기듯이 자르고 마지막엔 블레이드를 당기면서 눕힌 채로 끝내면 끝단이 경사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블레이드를 세워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점막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점막 표면의 절개 개시점과 골막의 절개 개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막이 찢어지며 출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골막 절개 개시점을 기준으로 절개의 시작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때 하게 되는 전층 판막 플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골막을 완전히 절개하는 것이 주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끝낼 때 블레이드를 수직으로 세워서 끝내야 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골막의 절개 종점과 점막 표면의 절개 종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1번 블레이드를 수직으로 세워서 시작하고 절개를 이어갈 때는 블레이드의 배면을 이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블레이드를 세웁니다. 하지만 치아의 원심 부분에 하이트 오브 컨트롤 때문에 골막 종점이 절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개의 종점에서 15번 블레이드를 최대한 반대편으로 눕혀서 치아의 원심면 골막을 절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구치 경우에는 블레이드를 원심으로 눕히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블레이드를 원심으로 눕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솔루션 2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12번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치아 원심의 골막 절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15번 블레이드로 시작해서 12번 블레이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번 블레이드보다 살짝 크기가 작은 15C 블레이드도 간혹 사용합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층 판막을 형성하기 위해선 골막을 반드시 깨끗이 절개해야 됩니다. 골막 절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랩이 찢어지며 추가적인 출혈을 야기하고 깔끔한 봉합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블레이드로 골막 절개를 한다고 생각해서 절개를 한 이후에 B처럼 커클랜드 나이프, 그리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페리오스 엘리베이터, 그리고 몰트9, 서지컬 큐렛 등에 의해서 다시 한번 골막을 절개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절개하고
플랩을 열었을 때 골 표면에 절개된 인덴테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봉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봉합침입니다. 봉합침의 단면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둥근 형태, 그리고 삼각형의 컨벤셔널 커팅 니들, 그리고 리버스 커팅 니들이 있습니다. 구간 영조직은 피부와 다르게 찢어지기 쉬운 조직이므로 라운드 바디드 니들이나 리버스 커팅 니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니들 홀더로 봉합침을 잡게 되는데 이때 잡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자입 시에 조직과 팁 부분이 90도로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측처럼 45도로 각도로 조직에 들어가면 적절한 봉합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커팅 니들의 단면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강 내에서 쓰는 A, C와 같은 라운드, 리버스 커팅 니들은 우리가 조직판을 당겼을 때 조직을 잘 찢지 않지만 삼각형의 컨벤셔널 커팅 니들은 조직을 당겼을 때 조직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A, C 같은 형태의 커팅 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초 매테리얼입니다. 봉합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경, 그리고 흡수성이냐 비흡수성이냐, 그리고 모노필라멘트냐 폴리필라멘트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알다시피 숫자가 커질수록 실의 굵기는 점점 가늘어집니다. 우리가 어드밴스드 임플란트에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나일론은 모노필라멘트입니다. 폴리필라멘트 수처 재료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블랙실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타이가 쉽습니다. 하지만 위킹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강 내에 유지했을 때 박테리아가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BR이나 사이너스 리프트와 같은 어드밴스 임플란트에서는 모노필라멘트 계열인 나일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위킹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가 어렵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직 자체가 스티프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물감을 야기합니다. 봉합은 이개된 조직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결찰은 봉합사를 묶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봉합법과 결찰법을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너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너트는 다음과 같이 운동화 끈을 묶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는 것도 핸드타이의 한 방법입니다. 좌측처럼 리본이 가지런하게 있는 경우가 있고 우측처럼 리본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좌측은 스퀘어 넛, 우측은 그라니 넛입니다. 스퀘어 넛은 잘 풀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강 내에서 사용하는 너트는 이 스퀘어 넛입니다. 스퀘어 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퀘어 넛은 이처럼 미러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각 부분의 명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트를 형성 후 어시스트가 봉합사를 자르게 되는데 이 잘라진 끝단을 이어라고 합니다. 이 이어는 3mm 내외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조직면을 관통하는 루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강 내에서는 니들 홀더를 사용한 인스트루먼트 타이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스텝들입니다.
다시 너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퀘어넛의 처음 스로우입니다. 좌측처럼 우측의 금색 실을 좌측으로 당기고 좌측의 흰색 실을 우측으로 당기면 이게 된 두 조직판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우측에서 나온 금색 실이 다시 우측으로 돌아가고 좌측 조직판에서 나온 흰색 실이 다시 좌측으로 돌아가게 되면 만나는 이음새에서 텐션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외과 수술기에서 힘을 좀 줬을 때 실이 끊어지는 현상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원인은 힘을 너무 세게 했다기보다는 우측처럼 실이 나왔던 조직판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인해서 텐션이 과하게 발생하는 저 이음새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너트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한 번 형성한 스로우로 만든 반 매듭입니다. 그리고 스퀘어넛을 만들기 위해서 미러 이미지의 두 번째 스로우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스퀘어넛은 첫 번째 스로우를 더블로 감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강 내에서 흔히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 서전스 너트입니다. 그럼 서전스 너트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1처럼 첫 번째 스로우에서 두 번 봉합사를 니들에 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봉합사를 니들에 감으면 저러한 서전스 너트를 얻게 됩니다. 서전스 너트를 형성하는 스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텝 1은 더블 스로우를 처음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을 잡지 않았을 때도 두 조직판이 안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스텝 2는 두 번째 스로우인데 첫 번째 스로우와 반대 방향으로 봉합사를 니들에 감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서전스 너트입니다. GBR과 같이 조직의 텐션이 많이 가해지는 경우 우리가 세 번째 스로우를 형성하여 조직판의 매듭을 좀 더 굳건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구강 내에선 서전스 너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봉합사가 타액에 젖기 때문에 결절이 풀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나일론은 모노필라멘트이기 때문에 그 결절이 좀 더 풀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찰 저항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 번의 매듭을 형성합니다. 다음은 봉합의 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합침이 조직에 들어갈 땐 자입 각도가 점막의 직각으로 세워서 자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골막까지 닿는 느낌으로 일단 바늘을 간통시키고 반대측에도 골막이 직각으로 자입하고 바늘의 망곡을 따라 원을 그리듯이 끄집어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창의 끝단은 전면에서 접촉하고 있어 수술창이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합니다. 니들을 조직에서 간통시킬 때 니들의 망곡을 따라서 원줄을 그리듯이 움직여주면 쉽게 간통시킬 수 있습니다. 봉합의 종류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단속 봉합입니다. 이 단속 봉합도 임상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측처럼 봉합침이 조직으로 직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 표면에서 스텝이 생기게 됩니다. 우측처럼 봉합침이 조직에 수직으로 들어가고 천천히 한 조직판을 다 간통시킨 후 또다시 다른 반대편 조직판을 간통시키면 조직이 적절하게 만나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단순 단속 봉합을 위한 키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점막면에 직각으로 자입한다. 두 번째, 표면에서의 깊이를 똑같이 한다. 꼭 골막까지 자입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절개선에서 거리를 똑같이 한다. 약 3mm 정도입니다. GBR에서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봉합법입니다. 수평 매트리스 수처, 수직 매트리스 수처입니다. 조직판을 좀 더 적절하게 만나기 위해서 행해지는 봉합 방법들입니다. 조직을 이버전 시켜 커넥티브 티슈와 커넥티브 티슈가 만나게 되어 이게 된 두 조직판을 조직학적으로 하나로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수평 매트리스법과 수직 매트리스법만으로 조직을 봉합한다면 조직이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직 매트리스법 한 번, 그리고 단순 단속 한 번, 다시 수직 매트리스 한 번 이렇게 엇갈라 가며 봉합을 하면 조직이 단단해지고 조직을 이버전 시켜서 서로 이계된 조직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키포인트입니다. 봉합의 수가 많다고 조직이 빨리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합을 너무 많이 하거나 봉합 간격이 좁아지면 조직에 허혈이 생겨 치유가 늦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봉합 5일, 7일째 조직판이 하얗게 보이는 것을 관찰하곤 합니다. 이것은 허혈성 상태에 빠진 조직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봉합사를 너무 단단하게 조이면 이 또한 조직의 허혈을 야기하여 조직 치유를 늦어지게 하거나 조직이 서로 치유되지 않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합된 봉합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키포인트는 조직 내에 묻혀있는 불결하지 않는 부분을 조금 끄집어내고 점막 위에 봉합사를 자릅니다. 이때 절개선 쪽으로 봉합사를 당겨서 운두가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절개선의 반대 방향으로 봉합사를 당기면 치유되려고 하는 조직이 다시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절개와 봉합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드밴스드 임플란트인 GBR, 사이너스 그래프트에서 여러가지 합병증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원인들을 찾아보면 이 절개와 봉합에 있어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을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